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적 원리를 사회에 적용한, 그래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백인들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 캐나다, 호주 등 이런 백인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즉,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영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 문화권. 이 영미 문화권의 중심은 영국이랑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뻗어나간 잔가지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문화, 호주 문화, 뉴질랜드 문화, 이런 문화가 있죠. 하지만 그 영미 문화권의 핵심은 영국과 미국입니다. 즉, 영어 문화권의 핵심이 그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즉, 누군가를 봤을 때 나이랑 상관없이 하이 존, 하이 탐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친한 백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9살이 많아요. 자, 한국 사회에서 9살이 많으면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그래서 형님이죠, 형님.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면 진짜 민망해요. 9살 많은 사람한테 그 형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9살 정도로 많으면 그거를 형이라기보다는 형님이고, 형님이라고 해도 좀 미안하죠. 그래서 보통은 한국에서 사회에서 9살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형님도 뭐하고 보통은 그냥 직급으로 부르죠. 예를 들면 사회에서 만났다면 내가 예를 들면 대리고 저 사람이 부장이라면 부장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거 외에 다른 예를 들면 또 그런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학교 선후배 동문회에서 만났으면 선배님, 대선배님 이렇게 불러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나이 가지고 위아래가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 9살 많은 백인 친구가 있는데 하이 존, 하이 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하이 존, 하이 탐, how are you?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바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사실 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서 오는 문화냐면 이게 개신교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인 개신교인들을 와스비라고 부르거든요. WASP. 그래서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약자인데, 그래서 백인 앵글로색슨 계열의 민족들의 개신교도라는 뜻이에요. 와습. 그래서 와습들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은 분이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백인들이 이 성경의 가치관을 사회에 잘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도 교회에 좀 이렇게 신앙이 잘 닦여진, 신앙적인 기반이 잘 닦여진 한국 교회에 가면 한국 교회에서도 형 누나라고 안 불러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의 청년부, 대학부 같은 데서는 나이랑 상관없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하고 부르고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국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서로 그게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좀 나이가 들잖아요.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뻘쭘해서 못합니다. 왜냐면 유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한국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나이가 드는 중장년층들이 다니는 교회를 보면은 계급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계급으로 부르거든요.
사실 그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어떤 계급이나 직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가치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백인들이 만든 교회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잘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한 60대 노인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이 존, 하이 탐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미국의 그 성경적 가치관이 굉장히 잘 구현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런 관계를 이제 배워가지고 저도 백인 친구들하고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살 많은 백인 친구가 어디서 만났냐면 한국에서 만났어요. 이 친구가 한국으로 그 영어 학원, 어학원 원어민 강사로 취업을 하러 오는 바람에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저희 집 옆집으로 이사 온 친구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친해져가지고 둘이 뭐 같이 피자 먹으러 맨날 같이 다니고 뭐 아니면 같이 이제 이 친구가 그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한국에 제가 20살 때는 보드게임 방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카탄 같은 뭐 이런 보드게임 있잖아요. 카탄 뭐 그것도 있고 뭐 이거 다 까먹었네요. 요즘 모노폴리 이런 보드게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다 까먹었네. 하여튼 보드게임 많이 하러 갔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동네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하이 존, 하이 탐 부르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동네에 저희 동네 아저씨가 하나 계셨어요. 근데 아저씨가 둘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걸 보고 어느 날 저한테 이 동네 한국 아저씨가 저 서양 사람이랑 친구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친구예요 그랬어요. 되게 친한가 보네 그러는 거예요. 예, 친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친구는 몇 살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9살 많다고 하니까 그 한국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끼 이 사람아, 9살 많은 큰형님을 그렇게 친구처럼 하대하면 쓰나 하면서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그 이름을 막 부르고 그래. 아무튼 동네 아저씨한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인들의 개념에는 나이 개념이 있고 위아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은 유교에서 온 거죠.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은 나이를 따지는 게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교적인 전통은 사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은 중국에서 온 겁니다. 왜냐면 공자라는 사람은 공자의 유교란 거는 중국에서 온 중국인 조상들의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뿌리인, 정신적 뿌리인 개신교는 사실 개신교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유럽 사람들도 기독교를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번져갔던 게 기독교입니다. 이제 크리스찬리티. 그래서 유럽이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문화로 가득 차게 되고 유럽에 그런 문화가 나타나면서 영국 중심적으로 개신교인들이 뭉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거죠. 그게 이제 개신교의 역사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백인들도 사실 자기네 문화가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변한 겁니다. 그 유럽도 보면 중세의 위아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그 봉건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있었어요. 왕 밑에 백장, 남작 막 이렇게 귀족들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평민 있었고 농노, 그러니까 소장농 같은 농노가 있었죠. 그런 계급제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급적인 모습이 유럽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퍼지면서 복음화되면서 지금의 그런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인들의 이제 건국 사상인 기독교가 이제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그 미국은 보수가 청교도 개신교 정신이 보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인 거예요. 그게 컨저버티브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좌파 진보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근데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는 게 보수 우파적인 사상이에요. 그리고 좌파 진보 같은 경우는 좌파 진보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 반성경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좌파 진보가 발달하게 되면 결국엔 권력자가 나타나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가 나타나면서 서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그런 북한 같은 공산당 보면은 뭐 러시아 공산당도 보면은 서열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보수 우파적인 사상이고 서열이 나타나는 게 좌파 진보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한국은 거꾸로죠. 한국의 전통 사회는 어떤가요? 그 나이 가지고 위아래가 있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나이 가지고 위아래가 있는 그 문화가 그런 거를 전통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유교적인 전통을 한국 사람들은 보수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교는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고 유교는 진보예요. 근데 서양인들이 봤을 땐 진보적인 생각인 유교를 그 동양인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보수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좌우가 뒤바뀌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좌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그 유교를 좌파라고 얘기하냐면, 유교를 왜 진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저는 동양인들의 기준인 유교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개신교를 믿고 미국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미국의 문화에 동화돼 가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한국을 봤을 때 유교는 좌파 진보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나타나고 나이 때문에 위아래가 있고 이거 좌파 진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보수라고 인식하면서 한국 젊은이들이 이 위아래 따지고 나이 따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좀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2030 세대들을 뭐 MZ 세대라고 부르면서 그거를 희화하는 뭐 많은 그런 시트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MZ 세대들이 뭐 회사에서 뭐 부장님들이나 임원들이 뭐 무슨 명령을 시켰을 때 위아래를 막 따지지 않고 굉장히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우리는 신세대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밈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아래를 따지지 않는 사상들을 한국 젊은이들은 진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봤을 때 그렇게 위아래 따지지 않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보수라니까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을 전혀 모르던 이 민족들에게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시고 개신교를 배워갖고 오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식 가치관, 미국의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 이걸 가지고 국가를 세우면 아주 효과적으로 국가가 돌아간다는 걸 깨닫고 그 조선의 임금제도를 없애고 조선의 유교식 그런 상명하복적인 시스템을 없애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미국과 그 같은 그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던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이 워낙 기독교 성경이란 게 뭔지 모르던 조선 사람들에게 그 성경적 가치관을 보급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엔 하와이로 쫓겨나죠. 그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다시 그런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다시 한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좌파 우파 개념이 굉장히 왜곡된 개념이에요. 원래 서양에서 좌파 우파라는 건 뭐냐면 우파는 성경적 가치관이고 좌파는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는 성경을 따르는 것도 허용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것도 허용하는 이 양당제가 있는 이유가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좌우 양당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당제의 도입은 결국에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좌파우파 개념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좌파우파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조선의 왕에게 임금에게 그냥 충성하고 충성 안 하면 반역이고 그래서 반역자는 다 죽이고 뭐 그냥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좌파우파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시겠죠? 그런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그 미국식 양당제가 들어오면서 좌파우파라는 게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백인들이 이 미국 사회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주 효과적으로 성경에 충실한 문화를 갖다 놓은 게 그게 바로 영어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이 존, 하이 탐,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영국도 영국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영국에서 개신교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기독교적인 정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었고 유럽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들은 조금 그렇게 위아래가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들 가보면 막 가문 따지고 학벌 따지고 나이 따지고 위아래 따지는 게 좀 있어요. 유럽도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유럽의 좌파진보 문화인 거예요. 아시겠죠? 보수 우파적인 기독교적인 문화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학벌 따지지 않고 집안 따지지 않는 거죠.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라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해야지만 이제 미국과 영국의 그 문화가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이런 좌파우파가 뭐고 맨날 지겹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저는 처음에 제가 그 미국인들의 사상, 제가 배운 미국에서 살면서 배운 미국인들의 사상을 쭉 얘기해 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보다. 저 사람 진보다. 저는 미국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저를 진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되게 고민했어요. 왜 나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진보라고 인식할까? 그거는 유교 때문에 좌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 혼나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 박사 마치고 직장을 구했었는데 이제 미국 문화와 인터뷰 보는 법을 몰라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인터뷰 다 죽쓰고 결국엔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을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배운 지식들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한국 대기업에서 미국 박사라고 과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밑에 대리나 사원들이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그 배워왔던 강의 시간에 배워왔던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이나 뭐 매틀랩, 뭐 수치 해석하는 방법, 뭐 그리고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뭐 그리고 뭐 리눅스 쓰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리나 사원들에게 일하면서 쓰라고 제가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수업을 제 세미나를 들었던 한 대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은 굉장히 진보적이시라서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 회사에 그동안 다니셨던 뭐 그 한국의 뭐 랭킹 1등이나 2등 하는 데서 박사 따고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과장님은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뭐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 국내 박사들은 자기가 그 박사과정 때 배워왔던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 오래된 자기가 그 뭐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박사과정 때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배워와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그거를 바꾸지 않게 딱 정해놔가지고 그 맨날 고리타분한 똑같은 이론만 쓰는데 그게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장님은 미국에서 배워온 첨단 프로그래밍과 첨단 통계 소프트웨어를 쓰는 법을
최신 버전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진보적이어서 좋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란 건 뭐냐면 그 무슨 조선의 무슨 양반처럼 꽉 막혀가지고 오래된 낡은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거고, 새로운 외국의 문물을 이렇게 활발하게 전해주는 아주 트렌디한 사람을 진보라고 인식하는구나. 와, 이거 미국이랑 진짜 거꾸로 생각하는구나. 미국은 거꾸로 생각해요. 미국은 자기보다 그 힘없는 약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신론적으로 세상을 그냥 약육강식의 강약의 세계로만 보는 사람을 진보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좌우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좌우란 개념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건데 왜 한국에서 거꾸로, 즉 좌파가 정의롭고 보수가 문제 있는 사람을 거꾸로 인식하게 된 걸까요? 그게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때문이에요. 한국에 그만큼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종북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의 핵심 뭐냐면 세상이 선하다고 믿는 거를 악으로 둔갑시키고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으로 둔갑시켜라. 계속 그렇게 가치 체계를 뒤바꾸다 보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긴다.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생각인데 그만큼 한국이 좌파적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은 좌우를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 보수가 무엇인지 우파가 뭔지는 이 미국에 굉장히 이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이 생각하는 좌우 개념은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저보다 그 힘없고 약하고 저보다 아는 게 적었던 대리 사원들에게 돈도 안 받고 세미나를 했던 이유는 기독교 정신 때문인 거예요. 그게 미국의 보수 정신입니다. 미국의 우파 정신이고. 아시겠죠? 그런 정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저보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이게 미국의 보수 우파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반면에 세상은 항상 부르주아가 존재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부르주아 하면 이제 잘 사는 사람, 프롤레타리아 하면 가난한 노동자가 존재하고, 이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그 적자생존적인 경쟁의 사회다. 사회에 신은 없다. 무신론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 진보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왼쪽과 오른쪽이랑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꾸로 생각하는 주범은 유교적 백그라운드를 위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좌우가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가치 체계의 전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